여기 한국인들의 지능지수 및 수학 능력은 고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엘리트 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일본과 중국도 경험해봤지만 이들은 모두 턱없이 고평가된 국가였다면서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일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조사를 위해 온 한국에서 그녀는 한국의 한 구멍가게에 들어가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알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MIT로 불리고 있는 프랑스 최고 공과대학교인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현재 대학교 학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는 석박사 과정을 진행할 국가를 물색 중에 있는데요. 저는 프랑스 최고 공과대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공학적인 재능의 두각을 보였지만 프랑스는 시스템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너무도 보수적이고 열악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제 꿈을 펼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점 찍은 국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국가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국민들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프랑스 및 서구권 국가들에서 멍청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현재의 첨단화와 AI화의 국면에 접어든 시국에 지능지수가 높은 인력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나라가 미래의 산업을 전부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실제로 이 세 국가 모두 현재 기술력 부분에서 꽤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에 저는 이 세 국가를 직접 경험한 후 제 미래를 결정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러한 제 시도는 실망만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일단 처음 간 곳은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기술 강국이 맞긴 한 건지 모든 입국 절차를 전부 사람이 직접 하고 있었기에 입국하는 데만 6시간이 걸리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나 일본은 모든 인프라 및 기술이 전부 프랑스의 30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기술과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뒤처지고 아날로그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제가 뛰어난 공학자가 되기 위해 이 나라로 가는 건 미친 행위임을 곧바로 깨닫고 중국으로 도망쳐버렸죠. 그렇게 도착한 중국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더군요. 이들은 분명 흥미로운 기술을 구현해 놓은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건 전부 다 가짜였거든요. 공항에 AI 비서로봇을 구현해 놓아서 직원 없이도 모든 기계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처리한다더니 제가 불어로 말을 걸자 분명 중국인들이 말을 걸 때는 잘 작동하던 AI 비서는 그대로 고장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 비서 로봇은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는커녕 모든 작동을 중국인 직원이 원격으로 하는 중이었기에 불어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중국인 직원은 그대로 고장난 척 연기를 했던 거였죠. 이 밖에도 중국의 온거리에는 들개들의 배설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소변 자국과 대변 자국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대체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길을 걷다가 생리현상이 발생하면 길거리 곳곳에서 그냥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봤기에 중국 거리에는 이러한 배설물들이 즐비해 있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도 교육을 시켜놔서 길거리에서는 볼일을 보지 않지만 중국인들은 그러한 기초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듯 했고 저는 이런 나라로 유학을 간다면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 더욱 처참한 결과만을 낼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마지막 남은 국가인 한국으로 다시 도망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전혀 기대 없이 도착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죠. 그렇게나 기대하고 갔던 나머지 두 국가는 알고 보니 그저 과대평가되었거나 사기 홍보를 통해 눈속임이나 하고 있었으니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도 이 둘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 공항에서 웬 외국인들이 바글거리는 곳에 가본 결과 저는 역시나 한국도 사기의 국가였구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AI 이어폰 대여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로 웬 정체불명의 이어폰을 대여해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인 직원은 이 이어폰은 사용자의 모국어에 맞게 초기 설정을 해두면 한국어 등의 언어를 자동으로 사용자의 언어로 통역해주기에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서 현지인 만큼 융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나름 프랑스 엘리트 학생으로서 이런 기술을 구현해내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한국도 중국처럼 그저 눈속임용 사기를 치며 외국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솔직히 프랑스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국가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은 프랑스가 한국보다는 기술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프랑스도 이 정도 최첨단 AI 기술은 구현해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이런 혁신 미래 기술을 벌써 개발해낸 상태겠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이러한 이어폰의 사기성을 밝힐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어폰 대여는 제 바로 앞줄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공항 직원은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저를 보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실례지만 이곳 공항에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하실 건가요? 지하철을 이용하신다고요? 현재 한국은 전국적인 택배망을 구현해둔 상태로 도착하실 지하철역을 말씀해 주시면 이어폰 재고를 확인한 후 해당 지하철역의 택배함으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말인가? 프랑스에서는 택배 배송에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게 기본이고 애초에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택배함 따위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장소란 곧 우범지대를 뜻하고 그러한 택배함에 감히 택배를 둘 경우 1분도 안 되어 그대로 도난당할 게 분명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한국인 직원은 마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라는 국가의 선전을 위해 사기를 치는 것임을 확신했고 그렇게 불어를 구사하며 그건 말이 안 되는 인프라고 한국은 그저 선진국 인척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AI 이어폰을 대여해주는 직원이라면 직원 본인도 그러한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을 게 분명했고 안 그래도 그녀는 정체불명의 이어폰을 귀에 꼽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AI 이어폰이라는 것이 사기이므로 그녀는 입도 뻥끗 못한 채 그대로 고장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제 불어를 완벽하게 알아듣고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AI 이어폰은 한국이 꽤 오래전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이어폰인걸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택배 서비스를 자랑하는 국가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거짓이라고 느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러한 인프라와 기술력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국가랍니다. 프랑스 또한 꽤나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 기술력도 도통 못 믿을 정도로 낙후된 국가였나요? 저는 그녀의 카운터 펀치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제 불어를 알아들은 것을 보니 한국은 정말로 그러한 최첨단 이어폰을 개발해낸 모양이었고 또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별 놀라울 부분도 아니었다니 저는 한국은 프랑스보다 몇 수나 앞서 있는 건가 싶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프랑스가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한 것 같은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 그 즉시 택배 서비스를 요청한 뒤 도망치듯 공항에서 빠져나갔고 그렇게 인천공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지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한국인 직원이 말했던 지하철 택배 서비스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고 한국의 무지막지한 시스템 수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일단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소포와 온라인 쇼핑 주문의 픽업 지점 역할을 하는 스마트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물함은 실시간 추적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어 출퇴근이나 환승 중에도 손쉽게 배달물을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스마트 사물함은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식료품, 의약품 또는 민감한 품목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능까지 존재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완벽한 지하철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하철 택배 시스템까지 구현해 놓았기에 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노숙자 출신이나 일을 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로 구성된 지하철 배달 직원은 빠르게 지하철 택배함으로 택배를 배송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한국은 한번 잘 만든 인프라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천재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였고 다른 국가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순환시킴과 동시에 고객 입장에서는 집에서 하루 이상 배달을 기다리는 대신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소포를 수령할 수 있어 엄청난 시간 절약과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문자로 받은 QR코드를 통해 스마트 택배함 잠금을 해제했고 그렇게 AI 이어폰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어폰은 매우 잘 작동했고 저는 한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름에도 한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과 미래적인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한국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미래를 걸어야 할 국가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짐과 동시에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임을 인식했고 그렇게 한국에 감탄하며 계속해서 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지하철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저는 어디선가 충격적인 냄새가 풍겨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곳 지하철역에서 상당히 먹음직스러운 빵을 판매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지하철에 그저 운송수단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채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나 한국인들은 천재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프랑스에서 한국까지의 장거리 비행 때문에 엄청난 허기짐을 느낀 저는 그렇게 향긋한 빵 냄새를 따라 홀린 듯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빵을 고른 뒤 결제를 위해 줄을 서다가 그만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고 한국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죠. 왜냐하면 제 앞에 줄을 선 할아버지는 빵 하나를 내밀었고 분명히 계산대에는 2,700원으로 찍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3,200원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금액을 내밀었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2,700원이 청구되었는데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내미는 것도 아닌 정확히 2,700원을 지불하는 것도 아닌 도대체 왜 뜬금없이 3,200원을 건넨다는 말인가요? 이건 수학이라면 세상 그 누구와 붙어도 자신 있는 저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계산이었고 저는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연로하신 탓에 실수를 하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직원은 이러한 이상한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내 3초 만에 모든 계산을 마친 뒤 할아버지께 동전 하나만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건 분명 사기의 현장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한국에 대한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산 직원은 할아버지가 연로한 탓에 실수를 한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게 분명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4자릿수 계산을 3초 만에 암산으로 끝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프랑스에서 계산이라면 도 같은 10수년 동안이나 캐셔일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마저도 4자릿수 계산은커녕 2자릿수 암산도 제대로 못해서 모든 계산에 대해 반드시 계산기를 이용하곤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인 직원은 그저 계산조차 제대로 안 해보고 할아버지가 3,200원을 내민 것은 실수이니 이러한 실수를 이용해서 잘못된 거스름 돈을 줬을 게 분명했죠. 저는 사기를 칠 게 없어서 연로한 할아버지를 등쳐먹는 이러한 못된 심보를 가진 직원을 보고 중국에서 겪었던 안 좋은 일들이 떠올랐고 마침 AI 이어폰을 착용했기에 자신감도 생겼겠다. 결국 이 상황에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봐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연로하셔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잔돈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하나요? 당장 할아버지께 제대로 된 돈을 거슬러 드리세요. 저는 그에게 영어를 내뱉자마자 이어폰을 착용한 저는 한국어를 불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들에게 한국어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인들이 제 영어를 알아들을 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영어를 들은 한국인 직원은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꽤 분명한 영어 발음을 구사하며 느리지만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제가 무슨 잔돈 사기를 쳤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빵의 가격은 2,700원이고 할아버지는 3,200원을 건네셨기에 저는 잔돈으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건넸을 뿐이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할아버지는 매우 연로하셨음에도 순간적으로 4자릿수 암산을 한 상태로 전략적으로 3,200원을 건넨 거였고 이 직원도 3초 만에 4자릿수 계산을 마친 뒤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거슬러준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놀란 제가 마음을 다시 추스를 시간조차 주지 않더군요. 충격적이게도 한국인 할아버지는 매우 연로하셨음에도 느릿느릿하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젊은이, 고맙지만 내가 아무리 늙어도 4자릿수 암산도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네. 내가 3,200원을 준다면 내가 가진 100원짜리 동전 2개를 없앰과 동시에 거슬러 받을 100원짜리 동전 3개도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동전 4개를 없앤 셈이거든. 모름지기 한국인들이라면 이러한 기초적인 4자릿수 계산 정도는 3초 만에 수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교에서 밥 먹듯이 수석을 차지한 저조차도 이러한 암산은 쉽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노인들마저 이 정도 암산은 손쉽게 풀어낼 수 있다니 저는 이 나라는 얼마나 천재적인 국가인 건가 싶어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는데요. 저는 어디선가 한국인들의 수학 능력과 지능은 전 세계 1위라는 통계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어느 정도의 영어와 암산 실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그러한 통계는 정말로 사실인 모양이었어요. 프랑스 노인들은
외국어는커녕 모국어인 불어조차 더듬거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앞서 밝힌 대로 저는 미래의 패권은 지능지수가 높은 국가가 차지할 거라고 믿었기에 저는 한국이야말로 미래 패권국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정상 궤도로 올라온 모습을 보면 한국인들의 지능 수준이 세계 최고인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그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해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여러 감탄을 느낀 채 지하철 내의 라운지에서 빵을 먹으며 허기짐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저는 빵을 먹던 와중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지하철에 웬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는 중국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수도 없이 봤지만 중국 키오스크는 터치식이 아닌 버튼형으로 되어 있는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눈속임용 기기였거나 아예 보여주기식 목적으로만 제작되었는지 작동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기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 경험상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 확신했고, 그렇게 저는 키오스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키오스크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여행자인 제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일단 키오스크는 이곳 지하철역 근처에 어떤 볼거리와 인기 명소가 있는지를 전부 알려주고 있었고, 이곳 지하철 호선을 이용했을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명소들도 소개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숙소 근처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이 외국어 번역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의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키오스크의 QR코드를 통해 지도를 받고 시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다소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인 전통시장에서 마저 놀라움의 연속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단 한국 전통시장에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및 길찾기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전통시장은 그 구조상 미로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외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통시장에서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게 분명했지만, 이곳 시장에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주요 구간마다 길찾기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기계는 실시간 지도 및 길 안내, 그리고 각 블록마다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키오스크는 시장의 각 구간별로의 혼잡도까지 고지해주고 있었기에 혼란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적은 구역만 찾아다니며 원활한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은 화장실이나 ATM 같은 꼭 필요한 시설까지 전부 갖추고 있었고, 키오스크는 이러한 생활 필수 시설을 전부 다 고지해주고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배려심 깊은 기술력과 인프라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이러한 전통시장 키오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별도의 앱 설치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도저히 빈틈없는 모습에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높은 기술력 수준에 감탄하면서도 이렇듯 한국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더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니 한국의 기술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씨 덕분에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한 것 같아서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프랑스의 전통시장에는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갖추지 않고 있고, 상인들은 그저 자신은 물건만 팔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시장 이용객의 편의까지 배려해줘야 하냐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술과 편의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배려 없는 국가 프랑스의 기술은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듯 한국의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뭔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통 수많은 가게들이 무리지어 있는 이러한 전통시장의 경우 필연적으로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전통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저분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저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극한의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엄청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호기심이 해결되기까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바로 한국의 전통시장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쓰레기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가득 차면 담당 직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IoT 지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야말로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 하나로 지저분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었거든요. 또한 음식점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은 재활용품, 퇴비, 일반 폐기물로 자동 분류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통시장에서도 악취 하나 없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나 싶었더니 한국은 이러한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마저도 그저 천재적인 두뇌 하나로 해결해버린 거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완벽에 대한 집착과 불편하고 짜증나는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예민함이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완벽성은 이들의 높은 지능과 맞아떨어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마저도 가능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성장 동력원인 모양이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역시나 미래의 세계 패권은 한국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이 나라에 반드시 합류하여 훌륭한 공학자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경탄도 잠시 저는 이윽고 한국의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나라는 도저히 제 짧은 이론과 사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나라구나 싶어 생각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일단 한국의 상인들은 하나같이 제게 시식용 음식들을 퍼주기 시작했는데, 이유 없는 공짜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극한의 개인주의 문화를 보여주는 프랑스에서 자라온 저였기에 저는 당연히 한국인 상인들이 음식 판매를 하기 위해 이러한 시식용 음식을 건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시식용 음식은 건넸지만 음식을 판매하기 위한 후속적인 노력은 그다지 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들이 제게 음식을 건넨 이유 중에는 음식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적어도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건네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행위를 보는 것 자체를 더욱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음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딱히 개의치 않고 여전히 친절한 태도로 저를 응대해줬죠. 그야말로 한국은 제가 이곳 시장에서 가치 있고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고, 한국의 전통시장은 단순한 쇼핑 경험을 문화적 교류로 전환하는 문화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보통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자 기술적으로 몹시 뛰어난 경제대국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갈수록 시민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그에 반비례하여 더욱 약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사람들 간의 유대감도 계속해서 끈끈해지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다른 국가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에 감탄을 할 뿐이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자본주의의 장점만을 쏙 빼가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러한 한국의 친절한 분위기에 취해서 그만 식혜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평소에 먹고 싶었던 떡볶이라는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는 어디에 있냐고 묻는 큰 실례를 범했을 때였는데요. 한 상점에서 다른 상점의 위치를 묻다니 이건 프랑스라면 분명 무례하게 여겨짐과 동시에 그대로 욕을 먹고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저는 이러한 무례한 내용이 적힌 번역 앱을 내밀자마자 곧바로 정신을 차리며 스마트폰을 내민 손을 다시 거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식혜를 판매하는 아주머니는 제 번역 앱을 재빠르게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가게까지 비워두며 저를 떡볶이 가게로 안내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곳은 지역 주민들만 아는 맛집이므로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 다시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는데요. 저는 이렇듯 자신의 가게를 비워둬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국의 치안에 감탄하면서도 제가 그녀의 가게에서 음료를 구매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러한 극한의 친절을 베풀어주는 한국인 아주머니의 모습에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 가지고 감탄을 하냐는 듯 제게 계속해서 충격적인 경험들을 선사할 뿐이었죠. 일단 저를 반겨준 떡볶이 가게 아저씨는 매우 친절한 태도로 환대를 해주며 영어를 잘 못했음에도 최대한 저를 배려해주며 영어로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는데요. 저는 AI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였기에 한국인 아저씨에게 한국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해주었고, 그제야 아저씨는 씩 웃으며 시장과 이곳 지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며 떡볶이를 퍼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벼랑간 어떤 다른 남자가 불쑥 나타나더니 제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제가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건넨 지폐를 그대로 낚아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흠칫 놀라고 말았는데, 분명 저를 응대하고 있었던 처음의 아저씨는 이러한 돈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기는커녕 이제 자신은 자신의 가게로 되돌아가 봐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떡볶이 가게에서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라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그저 벙쪄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나중에 온 중년의 남성은
이내 뭐가 그렇게 혼란스럽냐는 듯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옆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에요. 저와 함께 이곳 시장에서 20년 동안 분식을 팔아온 놈이죠. 저희는 꽤 친한 친구 사이로 가끔 화장실을 다녀온다거나 급한 볼일이 있을 경우 대신 가게를 맡아주기도 합니다. 저놈이 이곳 가게의 주인인 줄 아셨군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서 5분만 더 있었다면 이러한 오해도 풀지 못할 뻔했네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도대체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가게를 맡아줄 수가 있단 말이며 저를 바로 옆 가게인 자신의 가게로 데려가지 않고 양심껏 친구의 이익을 위해 음식을 팔아줬다는 사실도 도저히 믿기 힘들었어요. 프랑스였으면 애초에 동일 업종의 옆 가게 주인과는 친구 자체가 될 수 없고 호시탐탐 경쟁업체를 망하게 하기 위해 별수를 다 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그저 경탄을 할 뿐이었죠. 그리고 만약 제가 한국과 운명을 함께한다면 훌륭한 공학자가 됨과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통 배우지 못했던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저는 한국이야말로 제 인생을 변화시켜줄 기적의 국가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의 대학원 입학 준비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하는 중이고 저는 분명 한국에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과 설렘만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